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대북 군사 압박 작전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났고요. 대신에 이제 미일 동맹을 통해서 이 대북한 작전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런 추정들이 오래전부터 나왔고 저희 Y타임스에서도 이걸 수차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미 해병대 소속의 최신형 수직 이착륙기 등 항공기 14대가 지난달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와서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국군 일부 병력하고 합세한 합동훈련이 있긴 했지만 이건 규모도 크지 않았고요. 그야말로 이제 이 미군이 여기 왔으니까, 하와이주도 미군이 왔으니까 이제 그 명목상으로 한 훈련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해병대 병력이 실제로 미군 항공기에 탑승하는 훈련조차도 안 했으니까 그 훈련 수준이 어느 정도였겠는가, 이건 이제 짐작이 갑니다. 이제 확인한 바로는 우리 합참도 미 해병대 병력의 이 한반도 내 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훈련이 특별한 건 뭐냐면, 그동안 이제 미국의 한반도 훈련은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에서 발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하와이에서 직접 한반도까지 날아왔다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용을 핑계대면서 대규모 이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이죠. 쌍용 훈련도 이제 취소를 했거든요. 이런 마당에 미군의 군사 훈련, 그것도 하와이에서 한국까지 직접 와가지고 군사 훈련을 했다는 것은 이 한미 동맹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하와이에서 발전한 훈련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한반도의 유사시에, 한반도 유사시에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 병력에다가 하와이 병력까지 합세해가지고 대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한국군의 협력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이번에 미국이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또 이번 훈련이 사실상 대북 특수부대 침투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을 점령한다든지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옵션을 했을 때 이제 그걸 위한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죠. 미국 태평양 해병부대의 루이 크라파로타 사령관이 밝힌 내용을 보니까 이번 훈련에 그 MV-22 오스프리라는 제가 서두에 처음에 보여줬던 화면에 그거 있었죠. 그 항공기 있었죠. 그게 이제 수직 이착륙기인데 이게 4대가 왔고요. CH-53 헬기가 4대, 그리고 신형 코브라 헬기도 4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신형 휴이 헬기, 이게 이제 수송 헬기인데 이게 2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14대 항공기가 전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는 한 20명 정도의 병력을 태우고 1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륙 작전도 쓸 수 있고 특수부대 침투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이 항공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H-53 대형 헬기는 한 30명 정도의 중무장 병력을 수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제 이걸 보면 미군의 이번에 단독 훈련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하와이에서 날라온 미국 병력들이 아직도 하와이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오가면서 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이 미국의 한국 패싱, 대북 군사작전에 있어서 한국 패싱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건 이미 예고된 참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군의 한국군 패싱 대북 작전은
오래전부터 이미 예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죽했으면 3월 26일 날 현지 시간인데 미국에서 의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되는 동맹이다 이런 성토를 했습니다. 이 코리 가드너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한미 간의 견해 차이가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우려가 크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의 문재인 정부 행태로는 미국의 방침을 기꺼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만 봐도 뭐냐면 이번에 통일부 장관으로 김현철을 내정했는데요. 아마 강행할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디로 갈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은 진짜 균열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4월 10일, 10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는 굿 이너프 딜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안해 가지고 미북 간의 대화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만은 딱 이런 겁니다.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학생이 잘못해 가지고 교무실로 불려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굿 이너프 딜을 이야기한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좌파 민족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한미동맹은 사실상 이름만 동맹 관계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문재인 좌파 정권이 한국을 지배하는 동안에는 한국군을 제외한 대북 군사 전략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군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에 정보를 주면 문재인 정부에 어떤 정보를 주면 그게 바로 김정은의 책상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신이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에 있었던 한일 간 레이더 논란, 우리 와이타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아주 단독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이 한일 레이더 논란의 키는 어디 있냐면 과연 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펼쳤을 때 한국이 미국과 일본 동맹에 쓸 것이냐, 김정은 앞에 쓸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번 레이더 논란을 보니까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 동맹의 편에 쓰는 게 아니라 김정은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이 레이더 논란이 보여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와이타임즈 신문에 들어와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지금 대북 방어막은 어떻게 보면 한국군을 일본 자위대로 대체하면서 부족한 병력은 하와이에서 직접 충원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번에 미군의 하와이 병력 이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한국군을 믿지 못하겠다는 건데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국군이 종이호랑이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의도된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잇따른 국방 해체 때문에 야당을 비난을 받고 있는 정경두 국방장관도 군의 기강회의를 질타한 바 있거든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군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군부대를 휘젓고 다녀도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문서 달라 다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데 부모한테 동의를 받는 군대가 이게 군대입니까? 그리고 요즘 군대에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대폰 다 사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제 퇴근하듯이 밖에 나와서 술 먹고 이거 놀다가 저녁 10시 되면 들어가고 이게 지금 군대입니까 이게? 그야말로 막강했던 한국군의 전력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이게 혹시 문재인 정권의 기획되고 의도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우리 이 한국군을 어떻게 미국이 믿고 맡길 수 있겠냐, 중요한 작전을 맡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북한 눈치 보기를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가요. 그런 국방부가 과연 국가 방위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또
우리 최대 유역국인 북한에 대해서 눈치나 보면서 적이라는 표현도 못한다 그러면 그런 국방부가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잘 방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미국도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북한 눈치 보느라 한미연합훈련도 숨어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국방부 장관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는 수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한심한 일들이 연이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북한에 대해서 중대한 작전을 하려고 했을 때 과연 한국군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미국의 말을 들을까? 아니면 미국보다는 김정은의 말을 더 듣고 김정은 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의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1일 날이죠.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하고 패트릭 셔넌 미 국방장관 대행이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저브 연습을 대체한 훈련이죠. 동맹 연습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 회의를 하고 나서 한국과 미국의 발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관점이 달랐습니다. 셰네인 대응은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훈련해 보니까 개선점이 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 국방장관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셰네인 대응은 이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우리는 가을 훈련에서 이뤄낼 수 있을 개선점들도 파악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걸 개선해 가지고 훈련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키 리졸브 연습을 대체해서 지난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처음 실시된 19-1 동맹 연습에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전하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은 달랐습니다. 정 장관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역사적 상징인 연합 연습을 통해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거다. 아주 이제 입에 그 발린 말들을 했고요. 최근 성공적으로 마친 동맹 연습을 통해서도 이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동맹 연습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최초의 작전 운영 능력 검증을 위해서도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러니까 결국은 이 정경두 장관의 키포인트는 성공적이었고 지금 빨리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그 큰 의미를 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셰넨 대행이 말했던 개선 관련 부분을 쏙 뺐죠.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 보완할 필요가 없다. 이 정 장관의 의중은 그 다음 발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지만 한미훈련을 조정해서 우리가 누수 현상이 없도록 한다는데 이게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북한의 눈치 보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한미연합훈련을 보강한다는 것이 북한의 눈치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한미훈련 보강을 통해서 대북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문제를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다른 관료는 몰라도 국방부 장관만큼은 정치 바라보지 말고 오직 국가 아닌만 바라봐야 되는데 국방장관마저 저렇게 정치 바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북한 눈치 보긴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남측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기야 천안함이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던 국방장관이니까 뭐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요즘 국방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그래서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신병교육교재에서 국방부는 아예 한미동맹이라는 단어를 쏙 빼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국방부가 해서 될 일입니까? 군 장병들에게 시행하는 정신전력교육교재 기본교재를 보니까 이번에 한미동맹의 역사와 미래라는 챕터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적이라는 개념도 이미 삭제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린 국방이 근간인데 이 한미동맹의 개념을 뺐다, 축소했다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한미동맹 없는 우리의 독자적인 방위태세를 갖겠다. 이게 독자적인 방위태세가 아니고 북한에 우리를 넘겨주려고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국방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기야 청와대 안보실도요. 2일날 펴낸 국가 사이버 안보 지침을 펴냈는데요. 여기에 세계 최고의 사이버 유혹이 북한 아닙니까? 근데 이 북한을 다 뺐습니다. 북한은 2009년에 디도스 테러도 했고 2011년에 농업 점상망을 공개했고요. 2014년에 북한 김정은을 풍자한 영화를 만들었던 소니 픽처스 해킹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즘도 계속해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도발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북한을 최대의 사이버 유혹국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버 안보라는 책을 펴내면서 정작 북한을 다 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짜 넣어야 될 건 넣지 않고 곁다리들만 안보 지침으로 채운 겁니다. 코미디죠. 이건 코미디죠. 국방부가 북한 눈치나 본다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지난 3월 29일 날 우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청주 기지에 도착했는데 꼭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 같이 이 오는 것 자체를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스텔스기를 보유하게 됐는데 말이죠. 정경두 장관은 불참했습니다. 공구 참모총장도요, 조용히 왔다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기야 대통령도 대구로 서민경제 보러 간다면서 정작 국가를 지키다 사나운 이들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에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애국가 보호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해놓고도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고요. 미국이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 우리 측의 군사합의 위반을 122차례나 지속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체의 군사훈련하는 것을 북한이 비난하고 미국하고 훈련하는 것 말고 우리 독자적 훈련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번에 스텔스기가 들어왔다. 이 북한은 또 비판합니다. 자기들은 뭐 합니까? 미사일 도발 준비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핵도 만들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이렇게 북한 눈치만 보는 문재인 정부를 믿고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방은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북한의 비핵화는 첫걸음도 못 떼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눈치나 보고 있는 이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죽했으면 동맹이라는 미국도 한국을 믿지 못하고 일본하고만 대북 작전을 펼치려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미동맹보다도 북한을 더 우선시하는 이 정권에 과연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 그저 불안할 뿐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 오늘은 미국이 대북 군사 압박 작전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